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이 화이트비치 물이 물론 늘 깨끗하고 맑지만 더 특별하게 맑은 날이 있어요. 예, 그런 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정말 물이 맑아서 예, 몸 담그는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진짜 오늘 물 맑지 않나요? 시원하다. 사실 여러분 이 섬에 산다는 게 녹록지 않아요. 되게 불편한 것도 많고. 근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기 섬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섬에 와서 베케이션을 즐기잖아요. 근데 저희 섬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가서 휴가를 즐긴다는 거 모르셨죠? 오늘 되게 좋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국제 결혼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보라카이 소식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 보라카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잡이 뭐가 있고 그런 잡들의 실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제 댓글에 보면은요, 보라카이에 살아보고 싶어요.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이드란 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질문 댓글도 많아요. 사업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제 국제아재 채널 재생 목록에 보시면 국제아재 썰이라고 카테고리가 있고 그 국제아재 썰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막 내려보시면 예전에 제가 뭐 보라카이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제 구독자 중에서 이제 아마 그 친구 올 것 같은데 가이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좀 여기 사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멋져 보이나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보니까 무슨 뭐 중년의 로망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노망이 아니라 로망. 중년의 로망.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그 보라카이에서 뭐 젊은 일본 아내와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러워들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재님의 삶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의 실체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치열하게 녹록지 않게 살아요, 사실은. 근데 장가들을 잘 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일하고 막 이 쏟아지는 이 이국적인 남극의 이 태양,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구릿빛 피부를 하고 땀 막 흘리면서 가이드를 하던 사업을 하던 또 뭐 스킨스쿠버 강사라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보면 되게 섹시하고 멋져 보이나 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재수 씨들, 형수 이런 분들 보면은 다들 와이프들이 예쁘고 참 괜찮아요. 잘들 골라. 하여튼 저도 저희 와이프를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 저희 러브 스토리는 제가 또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지금 20만 뷰 가까이 좀 가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가장 역시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잡은 역시 가이드라는 잡이에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가이드가 사실은 우리 보라카이뿐만이 아니라 점점 이 가이드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가면 갈수록 조금 잡으로서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가이드가 예전 같지 않냐? 물론 지금도 많은 한국 가이드들이 여기 보라카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한 5, 6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벌이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이 보라카이는 굉장히 작은 섬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해외 여행 그 개발한 휴양지로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이미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 여행 그 투어 포인트인데다가 작은 섬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차례 뭐 3번, 4번, 5번, 어떤 분들 10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가이드라는 이 직업 자체가 이게 손님이 왔을 때, 여행객이 왔을 때 가이드를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실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같이 놀면서 여러 가지 그 손님들이 본인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그 서비스에 대한 또 손님을 케어한 그런 케어에 대한 그 차지,
내지는 그러한 밸류를 이제 자기가 소득으로 받는 거, 수입으로 받는 건데, 사실 이게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오픈 공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여행을 선호하시고 가이드 없이, 그리고 가이드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 정보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람들이, 손님들이 점점 더 이 가이드들을 의지하는 그런 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론은 뭐예요? 가이드들의 수입이 줄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이 여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수입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수입이 좀 많이 예전보다 줄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행에, 특히 패키지 여행에 어떤 병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민망한 게 아니라 약간 민감한 그 토픽이라,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이렇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패키지 여행의 어떤 그런 폐단 내지는 어떤 고질병, 이런 것들이 또 가이드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이드 하시는 분들, 잘 버시는 분들은 또 잘 버시고, 이게 또 워낙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적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는 직업 자체가 녹록진 않다. 그리고 어찌됐건 손님들이랑 사람들이랑 잘 융화되고 조금 액티비티한, 좀 약간 외향적인 기질,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이런 분들은 좀 맞지만, 좀 내성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남들과 좀 섞이거나 이렇게 어울리기가 좀 힘든 이런 분들은 가이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이드하러 오셨다가 10명 중에 한 6, 7명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분들이 할 수 있는 잡이라는 게 뭐 매니저죠. 예를 들어 스파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여행사들, 뭐 자유여행사든 패키지 여행사든, 여행사 오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일하는, 그래, 그런 이제 일들, 또 그런 건데, 사실 여기가 후진국이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싼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무슨 저 베트남으로 워킹 홀리데이 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기 뭐 캄보디아로 워킹 홀리데이 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로 워킹 홀리데이,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로 가는 나라들은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데들, 캐나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데에서 일을 하지, 굉장히 낮은 후진국에 워킹홀리데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체들이 사실 그 인건비 따먹는 사업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현지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 한국 사람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매니저들 두는 경우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 보라카이의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급여를 따지면은 한 2,0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200에서 270만 원 사이, 뭐 그 정도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좀 더 영세한 곳에서는 2,000불도 안 되게 이렇게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돈을 바라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라카이가 좋아서 이게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그것도 자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오셨을 때 내가 그 사업장 그 업주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카이 사정을 좀 알고, 그리고 여기 필리핀 현지 직원들도 좀 다룰 줄 알고, 영어도 좀 되고, 또 뭐 여기 이제 많은 사업장들이 또 여행사나 가이드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리도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보라카이 영어도 잘 안 되고 보라카이 실태도 모르고 있고 뭐 여행의 시스템 이런 것도 모르고 가이드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섣불리 이렇게 딱 고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매니저로 가시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좀 이런 게 적성에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니면서 손님들 핸들링하는 게 안 맞아. 근데 한 곳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착실하게 일을 해. 이런 분들이 좀 픽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서 한국 분들이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라카이에 돈을 벌러 오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특히 직업적으로, 잡적으로 그냥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서 뭐 이런 몰라도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 오실 때에도 약간의 목돈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이주할 때 뭐 여러분들 여기 뭐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오자마자 또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여기 뭐 바로 뭐 면접을 봐서 뭐 잡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는 잡을 구하시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 뭐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1,500
2천만 원 정도, 예, 15,000불, 2만 불 정도는 갖고 오셔야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직업을 알아보실 수 있지. 그냥 비행기표 달랑 끊어갖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힘듭니다. 보라카이도 그렇게 뭐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려 죄송하고요. 하여튼 보라카이가 예전 같지가 않고 특히 이번에 재오픈하면서 모든 이민법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얘기는 그때 보라카이 사업에 안 했는데 되게 스트릭해졌어. 근데 이 까다로워졌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 보라카이가 옛날에 이런 규칙이 이랬는데 규율이 이랬는데 법이 이랬는데 바뀌었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원래 있었던 법인데 예전에는 그냥 유야무야 설렁설렁 넘어갔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편의를 좀 봐주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체크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새로 바뀐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법이지만 그걸 다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인인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법, 외국인에 대한 모든 법을 다 지킨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아니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한국에 있는 모든 그 법을 뭐 노동법부터 시작해서 세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100% 지킨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무조사도 받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게 100% 팔로우해서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라카이가 지금은 아무튼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인색해졌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요. 저도 사실 그런 상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보라카이에 살고 싶으신 분들 오시는 건 좋지만 이런 냉정한 현실을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가이드를 한번 인터뷰할 거예요. 왜냐면 가이드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으셔서 여기 베테랑 가이드를 한번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특히 보라카이 가이드 혹은 또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찬 정보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은 맞아요. 그리고 오셔서 또 정 붙이고 사시면은 또 보라카이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아주 주관적이라서 여기 살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뭐 저는 뭐 적응력이 좋아서 어디 가나 잘 적응하는 편이라 아무튼 예, 오늘은 그 보라카이에서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됐고 좋았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얘기가 뭐 아니었다, 뭐 틀렸다 그러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정중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그 뭐죠?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 보니까 여기는 여행사들이 면접을 보고 가이드들은 계속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히 가이드를 하실 분들은 정말로 이 가이드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이해하시고 좀 더 주변에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라카이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오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것도 돈이고 시간입니다. 에너지고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